창덕궁은 1405년 태종이 이 궁으로 최초에 창건하였다. 이성 지도로 보는 5대 궁의 위치와 창덕궁의 자료 사진들이다. 창덕궁의 돈화문이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은 왕의 행차와 같은 의례에 사용되었다. 신하들은 서편의 금어문으로 드나들었다고 한다. 돈화문 앞에 넓은 올대를 두어 출입할 때의 대기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원래는 여기서부터 종로까지 관청가가 조성되었다고 한다. 돈화문 주변의 안내도다. 돈화문은 임진왜란 때에 전서된 것을 1609년에 2층 누각형 목조 건물로 재건한 것이다. 돈화문을 중심으로 보는 주변 풍경이다. 돈화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돈화문을 들어서면 천년기념물인 8그루의 해안나무군이 보인다. 이 해안나무들은 임진왜란으로 불타버린 창덕궁을 재건할 때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수령이 300~400년 된 나무들이다. 돈화문 안 풍경이다. 창덕궁은 수차례의 화재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거나 철거 등으로 건물들이 변형되었다. 그래서 1991년부터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덕궁은 조선 궁궐의 원형을 비교적 충실히 잘 지니고 있다. 그리고 후원은 한국 전통 조경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가장 훌륭하게 구현한 예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보호 지시대를 한 회화나무다. 창덕궁은 골내각사, 편전과 내전, 그리고 낙선제와 후원 등의 권력별로 구분하여 관람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나는 골내각사의 일부와 편전, 내전, 낙선제, 후원의 순으로 관람하였다. 골내각사의 안내도다. 골내각사는 궁궐에 설치한 왕실과 관련이 있는 여러 관청들이다. 정치를 보좌하는 홍문관, 건강을 보살피는 내의원, 정신문화를 담당하는 규장각, 왕의 칙령과 교서를 보관하던 예문관 등이 있다. 골내각사인 규장각으로 가본다. 규장각 출입문이다. 내각은 규장각을 말한다. 규장각 앞마당이다. 규장각은 세종 때의 집현전을 본받아 정조가 즉위한 1776년 궁궐 안에 설치한 것이다. 규장각은 책을 보관하던 주 건물인 규장각이 있고 검소관들이 근무하는 검소청, 역대 왕들의 글과 그림을 봉안하던 봉모당, 그리고 뒤편의 책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소관들의 사무실인 검소청으로 가본다. 검소관은 사관을 도와 서적의 교정과 서사일을 본 곳이다. 그리고 역대 임금이 지은 글과 옥새를 보관하고 서적의 수집과 출판을 담당했다고 한다. 한운문이다. 이 문은 역대 왕들의 유품을 보관하는 봉모당으로 드나드는 문이다. 봉모당 마당에 있는 오래된 향나무다. 봉모당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봉모당 뒤 책고 있는 곳으로 가본다. 저 다리를 건너서
옛 선원정과 내의원, 홍문관으로 갈 수 있다. 복모당 뒤의 책고다. 다리 건너 보이는 건물이 옛 선원전이다. 금천교와 진선문을 지나 인정전으로 가는 안내도다. 금천교는 창덕궁이 창건된 뒤 태종 11년인 1411년에 진선문 밖 어구에 설치되었다. 그 후 숱한 화재와 전란에도 불구하고 창건 당시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궁궐 안 돌다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다. 진선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이 문을 지나면 인정문 앞 공간이 있다. 이 공간에서는 좀 더 일상에 밀착한 국사를 펼쳤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왕들의 즉위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효종, 현종, 숙종, 영조 등 조선 왕조의 여러 임금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애행각과 진선문, 숙장문은 1996년에 복원된 것이다. 인정전 일원의 안내도다. 인정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1609년에 재건된 것이다. 재건한 후 270여 년 동안 창덕궁의 정전이 되었다. 그리고 창덕궁은 마지막 임금인 승종 때까지 사용된 최후의 궁궐이기도 하다. 인정전은 신하들의 조회, 애국 사신 접견 등 중요한 국가적 의식을 행하던 곳이다. 앞에는 어도와 풍계석을 둔 조정마당을 조성해 국가적인 상징 공간을 이루고 있다. 뒤편으로는 계단식 정원을 두어 뒷산인 매봉의 맥을 잇고 있다. 문무백관의 이치를 표시하는 풍계석이다. 올 때에 오르는 답도로 가본다. 처마 끝자락을 장식하고 있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는 잡상이다. 답도다. 구름 속을 나는 봉황 한 쌍이 새겨져 있다. 답도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서쪽 계단을 지나 인정전으로 가서 내부를 둘러본다. 인정전 내부다. 정중앙에는 용상인 어자가 있다. 뒤로는 상곡병과 1월 5번병이 있고 이에는 보계라고 하는 닷집이 있다. 유리창을 비롯하여 전구나 커튼 등 서양 장신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구한말, 애국가의 수교 후 다양한 예래 문물들이 들어온 것을 의미한 것 같다. 실내 바닥은 1907년에 전돌에서 마루로 바꿨다고 한다. 우물천장 중앙에 설치된 보계 안에 구름 속에 날고 있는 한 쌍의 보강이 조각되어 있으나 잘 보이지 않는다. 인정전 앞에서 앞마당인 조정을 둘러본다. 조정마당을 둘러싼 내행각에는 호위대 주둔소와 창고 등을 두었으나 현재는 비어있는 해랑이 되었다. 성전정과 이정당, 대조전, 그리고 성정각 안내도다. 앞 공간에서 둘러보는 이들 정각의 풍경이다. 선정전부터 가본다. 먼저 선정문 앞 주변을 살펴본다. 선정전은 궁궐의 사무 공간인 편전으로서 왕이 고위직 신하들과 더불어 일상 업무를 보던 곳이다. 아침의 조정회의, 업무보고, 국정 세미나인 경연 등 각종 회의가 매일같이 열렸다. 선정전의 특징은 청기화를 올린 것과 선정문까지 복도각 건물로 연결한 것이다. 선정문이다.
본래 선정문은 지금은 없어진 바깥 행각에 있었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 안쪽 행각만 복원하면서 본래 돌레문 자리에 선정문 현판을 단 것이라고 한다. 선정문 안으로 들어가 본다. 선정전은 한때 신주를 모시는 혼전으로 쓰였다. 복도는 그때의 흔적이라고 한다. 복도를 따라 들어가 본다. 선전전 천장 부분이다. 선정전 앞에서 본 복도다. 자동차 승하차를 위하여 만든 희정당 현관의 주변이다. 희정당 현관 앞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희정당 안내도다. 희정당은 원래 왕의 연구실인 숙문당이었다. 연산군대의 희정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비좁은 선정전이 국장에 사용되면서 또 다른 편전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심실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희정당은 1917년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리고 경복궁의 강령전을 이근하여 복구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희정당은 원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 희정당과 대조전으로 가려면 선정전과 희정당 사이길로 가야 한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대조전 수락관이다. 선정전 뒷마당을 둘러본다. 수락관으로 통하는 요희문이다. 저곳을 지나 희정당과 대조전으로 간다. 희정당 내부부터 본다. 재건된 희정당 내부는 쪽마루와 카펫, 유리창문, 천장에는 쌍들리에 그리고 근대적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서양식으로 꾸며졌다. 대조전의 선평문 주변이다. 대조전의 배치도다. 현재의 대조전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터에 경복궁의 침전인 교태전을 옮겨와 지은 것이다. 선평문을 지나 대조전 앞마당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펴본다. 올때의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창덕궁의 침전이다. 안대청을 사이에 두고 왕과 왕비의 온돌방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큰 행사도 자주 이곳에서 열렸다. 마지막 왕비였던 순정효 황후의 거처로 해방 후까지 사용됐다. 그래서 고유한 장식과 벽화, 문살 등이 잘 남아있다. 원래의 흥복헌은 1910년 마지막 어전회의를 열어 경실 국치를 결정했던 비운의 장소였다. 대청 내부다. 봉황이다. 일제가 순종을 위해 꾸민 봉황이라고 한다. 우리의 정서와 맞지 않는 봉황인 것 같다. 올대위에서 둘러본 주변 풍경이다.
수락관으로 가본다. 다른 궁궐의 수락관은 일제강점기 때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현재 창덕궁의 수락관이 유일하게 남은 수락관이라고 한다. 1917년 화재 이후로 신식으로 개조되어 수도와 전기시설을 한 근대식 수락관이라고 한다. 수락관 앞 공간이다. 수락관 내부다. 수락관을 지나 대조전 후원으로 가본다. 보이는 건물이 경운각이다. 경운각 앞 공간이다. 경운각 뒤편으로 가본다. 경운각의 아궁이다. 수락관 뒤편의 공간이다. 경운각 뒤에서 본 대조전 후원이다. 대조전 뒤편이다. 후원을 둘러본다. 가정당으로 갈 수 있는 추양문이다. 청양각 쪽으로 가본다. 청양각에서 보는 함원전이다. 오른쪽에 천장문이 있다. 가정당으로 통하는 문이다. 보이는 문이 여춘문이다. 저 문을 지나 정성각으로 간다. 여춘문에서 본 주변이다. 오른쪽 행각 밑으로는 대조전, 선평문으로 갈 수 있다. 온기를 뒤돌아본다. 정면에서 보는 정성각이다. 정성각 배치도다. 정성각은 동궁에 있던 세자의 공부방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왕가의 내의원으로 쓰였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정성각 앞 행각에 내의원과 관련된 편액이 보인다. 정성각 뒤편에는 지필한 편액을 달고 있는 관물헌이다. 관물헌은 왕이 신하들과 만나 경연을 열던 곳이다. 그리고 고종의 둘째인 마지막 왕 순종이 태어난 곳이다. 1884년 갑신정변 때 김옥균 일파가 고종을 옹이하고 청나라 군대와 맞서던 곳이기도 하다. 왕세자가 머무는 동궁의 정당인 중의당이 있던 곳에서 주변을 둘러본다. 낙선제 이론의 배치도다. 낙선제와 석복호는 24대 혼정이 후공인 경빈 김씨를 지에 1847년과 이듬해에 각각 지은 것이다. 석복호는 경빈 김씨의 조서였고 낙선제는 헌종이 이곳에 왔을 때 머물던 곳이다. 수강제는 당시 효명세자를 낳은 대왕 대비인 순원왕후를 위한 집이었다. 낙선제 이론은 조선의 마지막 왕족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장락문을 지나 낙선제 안으로 들어가 본다. 낙선제에서는 영친왕의 비 이방자 여사가 1989년까지 생활하였던 곳이다. 낙선제 주변을 두루 살펴본다.
누마루와 온돌방 사이에는 만월문이 보인다. 낙선제 대청과 내부다. 낙선제와 석복헌 사이를 지나 후원으로 가본다. 먼저 낙선제 후원부터 살펴본다. 낙선제 서쪽 행각 뒤편이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다. 뒤에는 상량정이 있다. 낙선제 뒤의 모습과 내부를 둘러본다. 온돌방 쪽에서 보는 만월문이다. 석복헌 후원에서 보는 한정당과 치운정이다. 후원을 둘러본다. 석복헌 안으로 들어가 본다. 이곳에서는 순종의 비 순정효 황후가 1966년까지 기거하였던 곳이다. 석복헌 안 공간을 둘러본다. 수광제 외부의 모습이다. 수광제에서는 순정의 동생 덕혜옹주가 1989년까지 살았던 곳이다. 창덕궁 후원 안내도다. 후원 입구에 직결한 후 시간대에 따라 관람하게 된다. 해설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14대 선조 때인 1592년 임진왜란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궁궐이 화재에 휩싸여 전소가 됩니다. 그 창덕궁이 가장 먼저 재건이 되는데요. 바로 15대 광해군 때 1610년도의 일입니다. 그 창덕궁은 마지막 임금님이신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열세고도 불린 곳입니다. 네, 금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창덕궁 후원은 자연 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골짜기마다 정원을 조성하였다. 창덕궁 후원은 여러 복합적인 기능을 수용한 정원이다.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며 사색에 잠기던 곳이었다. 때론 과거 시험장이 되고 연회도 열며 군사훈련도 하였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농사를 짓고 누에를 지기도 한 곳이다. 후원의 첫 번째 중심지인 주함루와 부용지 주변 배치도다. 주변부터 둘러본다. 잠시 해설사의 말을 들어본다. 네, 내려오시니까 눈이 확 트이지 않으세요? 네, 이곳이 후원에서도 경관이 아주 뛰어나다는 지방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단의 천원지방설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연못 보시면 네모난 틀이 보이시나요? 하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섬 가운데에는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어요? 네, 소나무인데요. 소나무는 신선과 함께 한다는 나무로 이러한 신선 사상이 도입된 것은 삼국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경주 안압지 가시면 저러한 산을 상징하는 세 개의 섬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연못 왼편 부분 보시면은 정자가 한 채 있습니다. 지붕을 보시면 굉장히 특이한 정자인데요. 고영정이라고 부릅니다. 고영은 연꽃을 의미합니다. 지붕을 보시면은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 보시면은 정사각형의 열 십자가가 합쳐진 모습인데요. 마치 연못 위에 살짝 핀 연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정자입니다. 또 보시면은 두 다리를 연못가에 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연못가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여름날 좋아지는 모습이 바로 이곳 고용지의 모습입니다. 또 보시면은 연못가의 난간 부분 보이실 거예요. 난간 부분 뭐 하기 좋아 보이세요? 어떻게 알았죠? 여기 유명한 섬입니다. 납치를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유명한 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조임금님. 신하가 시를 빚지 못하면 벌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요. 네, 공부하고 왔나봐요. 네, 마이크를 넘기고 손이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구용지에 떠다니는 배가 두 척이 있습니다. 한쪽은 지금 보시는 저기 관용 배였고요. 다른 한쪽은 임금님께서 타고 다니시던 배였는데요. 크기는 크지 않지만 용벌을 가지고 있고 가운데 이렇게 배처럼 생긴 그런 구조물도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배였습니다. 그런 배가 떠다녔다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조임금님께 조성이 된 공간인데요. 가까운 곳에 또 한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언덕 위에 2층 누각 보이시나요? 2층 누각이 걸려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아주 낡아 보이죠? 저거 진품입니다. 저 글씨가 바로 정조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어필입니다. 사실 1층은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금방 아실 거예요. 주장사. 네, 나오죠. 네, 저가 튀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네, 주장이나 왕의 시몬이나 나중에는 저도 큰방님을까지도 하게 됩니다. 주장과 매체를 또 다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유나옥에서 당시 유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들어가는 문이 보이는 옆으로 좌우의 아치형문으로 신하들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문에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어주문인데요. 어주문의 어는 수어 지조로 인간과 신하의 관계를 무섭게 살 수 없는 물고기에 비유한 것입니다. 또 물 만난 물고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와 같은 인간과 신하가 마음이 잘 맞기를 바라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네, 끝으로 보게 되실 건물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네, 이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불리는 건물. 커다란 열무옷이 있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 뜰은 바로 과거 시험 이름도 바로 춘남대 시라고 합니다. 아주 특별한 과거 시험이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영화당은 과거 시험 등 여러 행사 때 사용하는 곳이다. 초시에 합격한 응시생들이 왕의 창관하에 마지막 시험을 치르던 곳이다. 이때의 시험을 춘당대 시라고 한다. 왕실의 경사가 있거나 유생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무과 시험이다.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도 이곳에서 과거 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주합류의 치병이다. 치병은 조선시대 독특한 조경기법의 하나로 푸른 병풍처럼 만든 울타리를 말한다. 부용지 주변을 둘러본다. 주합류의 정문인 어수문 계단이다. 문 양편에는 울타리인 치병이 있다. 주합류 이론에는 왕실 도서관 용도로 쓰이는 규장각과 서향각 등이 있다.
애련지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의두합과 애련지의 안내도다. 의두합은 순조의 맏아들인 효명세자가 대리 청정할 당시인 1827년에 독서와 공부를 하려고 지은 서재이다. 효명세자는 총명하고 인품이 높아 18세에 순조를 대리하여 정치를 지휘하다 1830년 22살에 요절한 왕자다. 애련지와 애련정을 둘러본다. 애련지 서북쪽에는 연경당이 있다. 왕의 불로장성을 기원하는 불로문이다. 이 문은 하나의 돌을 도려내어 만든 특이한 문이다. 탐장너머로 의두합 주변을 살펴본다. 효명세자의 서재였던 의두합은 궁궐 건물 중 유일하게 북향이다. 궁궐 안에서 가장 작은 한 칸 반짜리 건물도 보인다. 그리고 일제감정기와 6.25 전쟁 때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애련지 주변 풍경을 즐겨본다. 전덕정과 표무사가 있는 곳으로 가본다. 전덕정 주변의 안내도다. 이 일대는 후원 가운데 가장 늦게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원래 모습은 네모나거나 둥근 3개의 작은 연못들이 있었는데 1900년대 이후 하나의 곡선형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관람지라고 부른다. 연못을 중심으로 겹지붕의 육각형 정자인 전덕정, 부채꼴 형태의 관람정, 맞배지붕의 표무사, 그리고 승제정 등 다양한 형태의 정자들을 세웠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를 쓰는 것으로 보시면은 밧줄에 메어놓은 배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관람정에 올라서시게 되면은 마치 배를 탄 것 같은 느낌을 한번 보이시나요? 네, 석판이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이파리 모양입니다. 제가 사투리 모양으로 끝이 되어 있는데요. 사투리는 불교가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8가지 모양입니다. 승제정이다. 1830년대 후반에 세워진 것이다. (1830년대에) 지은 관람정과 관람지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네, 다음 보게 되실 건물은 바로 전덕정이라는 건물입니다. 겹지붕의 육각형이고 기둥도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 나가셔서 내부에 있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천장이 마치 용장 위에 고개 천장처럼 위가 움푹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림 다 보셨나요? 네, 그림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여러분 건물 안에 걸려있는 나무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있는 제목만 잠시 읽어보자면요. 만천, 명월, 주인홍 자서, 그리고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필은 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글씨를 말하는 것이고, 어제는 임금님이 직접 지으신 글을 말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글은 바로 정조 임금님께서 직접 쓰신 어제입니다. 만천명월 주인홍은 바로 정조 임금님의 호가 되겠는데요. 그 뜻을 풀이하자면 만천, 하늘에 있는 달은 오직 하나, 정조 자신이다라는 뜻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임금님을 신하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또 만천은 만 백성에 비유하여 만 백성을 두루 비추는 다리고자 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끝으로 화사라고 부르는 건물인데요.
다른 건물들과 다르게 작은 집처럼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는 온돌방이 있었습니다. 한 칸에 북한의 온돌방과 한 칸의 마루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마루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온돌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추운 겨울날 누군가 안에서 계셨다는 말씀이겠죠. 저기서 계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영조. 네, 정답이 없네요. 한 분도 남았죠. 제가 말씀드린 분 중에서. 서명세자 되십니다. 네, 정정인님의 선자 되시면 서명세자입니다. 바로 왼쪽으로 길게 건물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아주 커다란 나무는 은행나무인데요. 수령이 250년가량의 은행나무로 그 옆으로는 아주 격식을 갖춘 커다란 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효동세자께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아래 도시에는 특이하게 돌들이 놓여 있습니다. 사실 저 돌들이 언제 놓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저 돌을 따라서 이렇게 빗질을 주고 살짝 걸음으로 걸어보시면은 낭패자의 걸음을 배워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사자가 돌아오시면 안 되세요. 안전자리로 받게 되세요. 네, 잠시 되게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잠시 후에 다시 이동하겠습니다. 승제정이다. 승제정 앞에서 보는 주변 풍경이다. 궁궐 정각 중 사자를 사용하는 유일한 표무사다. 존덕정이다. 존덕정은 1644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불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쉬는 장소인 취교정으로 가는 길이다. 취교정은 주로 왕이 쉬거나 책을 읽는 곳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휴식을 취하면서 해설사의 설명을 들어본다.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취교는 별들이 규성으로 모여든다는 뜻입니다. 별들은 뛰어난 인재를 운유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규성은 바로 임금님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취교, 별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시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옥류천 곤역으로 가본다. 옥류천 곤역 안내도다. 후원 북쪽 깊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내를 옥류천이라고 한다. 1636년 거대한 바위인 소요암을 다듬어 그 위에 홈을 파서 물길을 끌어들였고 작은 폭포로 떨어져 옥류천이 시작된다. 치한정이다. 옥류천 주변에는 치한정과 같은 간략한 규모의 정자들을 세워 매우 은밀한 정원을 이루고 있다. 소요암에는 인조의 친필로 옥류천이라고 새긴 글자가 있고 숙종의 오원절구시가 새겨져 있다. 해설사의 설명. 오시니까 보통 산속에서 먹고 가서 느끼는 소문 드시죠. 이것이 바로 14번 옥류천 호수입니다. 이것은 역대 이민님들께서 신신을 취향하고 풍문을 연구하시던 공간과 대부분의 건물들은 인조이민님 때 조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 예외가 바로 여러분이 중국에서 만나셨던 취한정이라는 정자인데요. 저것은 보이시나요? 네, 수면과 가까운 곳을 보시면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바로 옥류천. 네, 웃지 마시고요. 약속 하나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상상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조선시대에 와 있는 거고요. 때는 여름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옥처럼 맑게 흐르는 시냇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있고요. 그 소리가 이곳 일대를 가득 메울 정도입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300척, 흩날리는 물 300척 높이 요락 구천내, 멀리 구천에서 떨어지네. 간시 백홍기, 보고 있으면 흰무지개 일고 번성마당들, 골짜기마다 우레소리 가득하네. 느껴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네, 수감이 무마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바위에 폼을 파는 건데요. 기록에 의하면은 1636년 여럿바위에 폼을 파서 수로를 만들고 적자하게 이르러 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는 이곳에 신하들을 불러서 시를 짓는 풍류를 주게 됐는데요. 이를 바로 유상록수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만 지었다는 의미가 없었겠죠. 일설에 따르면은 저 물길 방문입니다. 제도는 경보를 잊고 항하로에 걸으며 자연수구가 해방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소요정입니다. 그 뒤편으로 두 채의 정자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정자는 태극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극 우리가 가까운 말이죠. 태극은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기 전에 세상 만물의 원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문영정이라고 불렸다가 1636년에 정자를 다시 고쳐지고 이름도 수빈처럼 바뀌었다고 합니다. 멘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세 개의 정자는 아주 뛰어난 경치를 보여준다고 해서 이거 뭐예요? 거름이에요? 거름이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청이라는 뜻은 맑고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이라는 뜻인데요. 공중에 있는 유일한 초가지공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일반 볏집으로 지붕을 이었을까요? 아닐 것 같죠?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작은 논이 보이시는 곳이 있었는데요. 가깝게는 동대문 근처에 있었고 상경궁에 11개의 논이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로 그곳에서 침략례를 행하셨고요. 이곳은 논이 아니라 연못입니다. 소박하게 임금님의 침략례를 재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덕궁 모내기 행사합니다. 그때 시간 되시면은 10시 후원 들어오시면 이곳에서 덕산 입으시고 모내기 행사도 참여하실 수 있으시고요. 옆으로 떡과 막걸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후원에서 유일하게 음식물 드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기회 되시면 오시고. 농산정이다. 농산정 가까이서 주변을 둘러본다. 아래 소여정이 보인다. 소여정과 태극정, 청의정 이 세 정자를 가장 뛰어난 경치의 정자로 일컬어 상림 삼정이라고 한다. 청의정과 태극정의 주변 풍경이다. 소여정이다.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다음 장소인 영경당으로 가는 길이다. 연경당 안내도다. 연경당은 효명세자가 아버지 순조에게 전호를 올리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1828년경에 창건했다. 지금의 연경당은 고종이 1865년경에 새로 지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종 이후 연경당은 애국 공사들을 접견하고 연회를 베푸는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었다. 연경당 대문인 장랑문이다. 안으로 들어가 본다.
대부 살림집을 번떠 지은 영경당은 왕의 사랑채와 왕비의 안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채의 문은 수인문이고 사랑채는 장량문이다. 행랑 양쪽 마당 주변을 둘러본다. 사랑채인 연경당과 서재인 선양제다. 서재인 선양제는 청나라풍 벽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동판을 씌운 지붕에 도르래식 차양을 설치하여 이국적인 느낌이 든다. 영경당 주변을 둘러본다. 선양제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이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저기 건물 이렇게 문가로 낮추는 역할을 해서 합니다. 위에 보시면은 도르래 보이시나요? 가운데 도르래 상층 보이시죠? 이 상층이 이렇게 차양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차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보시면은 저기 벽 연경당 대청마루다. 연경당 앞에서 보는 행랑과 주변 풍경이다. 사랑채 뒷마당을 지나 안채 뒷마당으로 간다. 해설사의 설명이다. 저기 너머에 하나님 집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99칸 이상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궁궐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약 120칸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은 통명문 너머에 일종의 별채 공간이 있습니다. 저것을 반비간이라고. 안채 뒷마당이다. 온돌방 아궁이다. 수입문을 들어오면서 보는 안채다. 안채 대청마루 앞에서 보는 주변 풍경이다. 영경당 애곽과 그 주변의 풍경이다. 보이는 곳이 우리가 지나온 애련정과 애련지다. 정문인 도남문으로 가는 길이다. 비공개 지역인 선원전으로 가는 길이다. 복모당 앞마당에 있는 약 750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나무다.